서경방송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우주항공 산업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이 패널로 참가해 우주항공청의 의미와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 지역 상생 과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산청군이 방문회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웨니스 관광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내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소멸 극복에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사천에서 공동주택과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진주에선 20대 남성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됐습니다. 서부경남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봅니다. 진주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마지막 날, 진주시가 제출한 2조 39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을 진주시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 등 5분 발언들도 이어졌습니다. 진주시 영유아 보육가구 대상 바우처 택시 이용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자기 명의 차량이 없으면 가구 내 차량이 2대여도 혜택을 받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누구 명의든 가구 내 차량이 한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5월 말 경남 사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 사천을 넘어 서부경남, 경남 전체 미래 성장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도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서경방송이 경상남도 우주항공청, 경상국립대와 함께 우주항공과 지역 상생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특별법 의결부터 통과, 임시청사 개청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우주항공청. 또 삼각별 프로젝트의 한 축인 경남 위성특구에는 최근 우주환경 시험시설과 위성개발 혁신센터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들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천을 넘어 서부경남과 경남도 전체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서경방송이 우주항공 산업의 현재와 미래, 지역 산학연과의 상생을 논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산업 거점으로 비상을 준비하는 경남도에서는 우주항공 산업 유치를 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체와 기관, 인재 유치를 위해 정주 여건과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들이 오려고 하는 정주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주 항공 복합 도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주 항공 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우주 항공 연구와 관련된 기관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고, 미래 우주항공을 선도할 인재 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단과대의 경우 교육부에서 증원을 약속받아 오는 2026년도부터는 250명을 뽑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적으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큰 항공 우주 인력 양성 기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질적으로도 좋은 인재를 길러내야 되겠고 또 좋은 연구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적인 부분 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서는 지역과의 상생에 초점을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전 주기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설명하는가 하면 또 사천과 진주를 필두로 한 우주항공 관광도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이곳 사천, 진주, 경남 이 지역이 우주센터가 융복합 도시로 들어서면서 관광도 뭔가 이제 큰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과 인재 육성 방향을 비롯해 우주항공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토론회. SCS 스페셜 우주항공과 지역 상생편은 오는 8월 5일 오후 4시와 저녁 8시 서경방송 지역 채널 8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산청군이 방문회의 선포식을 개최하고 웨니스 관광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연을 활용한 콘텐츠로 내년까지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를 통해 지역 소멸 극복에 초석을 놓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대간의 기가 한 곳에 모인다는 필봉산과 왕산을 곁에 둔 동의보감촌. 이곳에서 지난해 10년 만에 엑스포가 개최됐는데 폐막일까지 목표 관람객보다 18만 명이 많은 13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같은 해 한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이 진행한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는 산청군이 종합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산청군은 이 같은 관광 성과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소멸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보고 다음 해를 산청 방문의 해로 지정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도 지역 소멸 위기에 자유를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청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산청 방문의 해를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청 방문의 해를 통해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모전을 통해 당신의 힐링이 시작되는 곳 산청을 슬로건으로 선정한 산청군은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웰니스 관광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위해 지리산 관광벨트 구축 등 기존에 진행하던 관광 인프라 재정비를 이어가고 한 달 살기와 시티 투어, 온라인 여행사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근역의 중심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지리산 관광 델타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리산 4대 출렁다리, 밤머리째 관광 명소와 사업과 함께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한방산업 경험 프로그램 등 산청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함께 진행된 온 산청 빛나는 여름밤 페스티벌에서는 경관 조명과 먹거리, 플리마켓, 무대 공연, 체험 등 5가지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아이스크림이랑 타코야끼 먹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밤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페스티벌은 군민들의 관심을 끌며 지역 대표 야간 축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제9대 후반기의회 원구성후 열린 첫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들이 의결됐으며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진주 실크 산업. 업체 수는 전성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었으며 남아있는 업체들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대체 섬유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크 활용 먹거리 개발과 진주 실크 박물관 건립 추진 등 실크 산업 부흥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산하 공직 유관 단체인 한국실크연구원을 진주시 출자 출연 기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실크 업체들을 지원하고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앞으로 실크 기업의 조력자 역할에 걸맞는 조직 운영 체계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산 지원을 넘어 관리 운영에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 밖에 이어진 5분 발언에선 다양한 과학기술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해 진주를 우주항공 바이오 과학기술 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진행 중인 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의 진주 유치도 필요합니다. 진주시 생활과학교실과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 인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도 다뤄졌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보다 10.74% 증액된 2조 395억여 원이 제출됐는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증액이 포함된 제1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습니다. 또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진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등 20여 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영유아 부모는 외출 시 챙겨야 할 물건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를 운영 중인데요. 영유아 동반자 신청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준이 변경됐는데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진주시가 도입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앱이나 전화로 배차 신청을 하면 진주시 어디든 2,000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0대를 추가 도입해 총 9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 대비 6월에 130% 증가했습니다. 특히 확대 운영을 시작한 4월부터 매달 이용 건수가 3,000건을 넘었습니다. 바우처 택시 기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탑승할 경우 승하차를 돕는 등 이용 대상에 맞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해야 된다가 최대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방지턱을 넘을 때도 천천히 넘고, 그 다음에 신호도 확실히 준수를 하고, 속도도 최대한 낮춰가지고. 택시는 1일 최대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달 5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하지만 영유아 동반자 심사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존 기준은 자기 명의 차량이 없으면 가구 내 차량이 2대여도 혜택을 받았지만 바뀐 기준을 보면 누구 명의든 가구 내 차량이 1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이면 바우처 택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가구에 거주하면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구당 소유 차량이 1대 이하이고 영유아와 동반한 보호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바우처 택시 이용자 신청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 남용을 막을 기준과 이용객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실제 영유아가 없이 혼자 타가지고 어린이집에 아기를 데리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가 한 분 있었으면 친구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어떤 커피를 마시는 개인적인 사적인 용무를 보러 가시는 분도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이게 적용이 돼야.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원이 더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바우처 택시. 정책의 목표대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정성입니다. 지난 주말 사천 시내 공동주택과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 인근에선 다중 추돌 사고도 일어났는데요. 진주에선 20대 남성이 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부 경남 사건 사고 소식 김동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린 자전거와 킥보드들. 우편함도 시커먼 재로 변했습니다. 벽면엔 화재 그을음도 보입니다. 지난 28일 일요일 새벽 2시 50분쯤 사천시 곤양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입주민이 무언가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복도엔 이미 검은 연기가 가득해 시야 확보도 어려웠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고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불로 인해 전동 킥보드 5대가 전소됐고 소방추산 35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 세워진 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9일 새벽 3시 25분쯤 사천시 축동면 열처리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벽면에서 시작된 불은 지붕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야간 작업 후 식사를 하던 근로자가 차단기가 내려간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고 현장 확인 과정에서 화재를 최초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소방당국은 공장 벽면 선풍기에서 최초 발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태양광 설비와 기계, 집기들이 소실돼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27일 남해고속도로 사천휴게소 순천 방향 인근에선 17중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고 도로는 한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 진주에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가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여성 지인 등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2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남성은 합성사진 제작은 인정했지만 유포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지난 26일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에서 제6차 우주항공청 설립 및 인프라 지원 협의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조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철규 도의원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개발은 사천과 삼천포, 용현면이 삼각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과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9일 경남 진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2024년 제2회 진주시 기관장 협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을지 연습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개최 등 행사 홍보와 기관 현안 청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진주시 기관장 협의회는 지역 내 42개 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진주시가 29일 시청 시민홀에서 아동 친화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참여 원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지역 초중고교생과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체육관과 놀이시설 보수 방안, 여유로운 놀이공간 마련 등을 주요 제안으로 도출해냈습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선 아동 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 공유와 진주시 아동 친화도시 슬로건 선정 등도 진행됐습니다. 사천시 신수도 인근 해상에서 쓰러진 60대 선장 A씨가 사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사천 해경은 60대 선장 A씨가 신수도 인근 해상에서 쓰러져 있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인 B씨는 평소보다 입항이 늦고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를 직접 찾아가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구조한 A씨를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29일 창원대학교에서 산업 폐기물 공적 처리 방안을 위한 경남 주민 피해 증언 대회와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사천 대진산단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공유됐고 인근 지역 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또 폐기물 공적 처리를 위한 법률 조례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대진 일반산업단지는 사천시 공양면 대진리 2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401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 자본 개발 방식 조성 사업입니다. 일상 속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대원들인데요. 진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진주 소방서에 신임 서장이 부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여름철을 맞아 순환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영용 진주 소방서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말과 함께 또 진주 소방서장으로 취임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4일부로 진주 소방서장 소임을 맡은 조형용입니다. 진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주는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로 최근 경남 항공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소방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흐름세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소방 정책을 하나씩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 이제 진주로 오시기 전에 합천에서 소방서장을 비롯해서 다른 다양한 지역에서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와는 어떤 인연이 있으실까요? 소방공무원으로 진주에서 근무하는 건 처음이지만 초중고등학교를 진주에서 졸업한 만큼 학창시절 추억이 많은 마음의 고향인 진주에서 소방서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예,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이제 구조 외에도 예방 교육이나 또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방서장님께서는 임기 동안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일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에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소방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농복합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예방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조직하고 소방서와 상설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재래시장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주시대를 열기 위한 신환경 조성으로 경남 항공국가산단과 가산 일반 산업단지 등 진주시 입주 기업에 대하여 소방 건축 동의 인허가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추어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진주시 관내에 전기 충전 시설 550개소 중 취약시설에 대하여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활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진주 난강 유등 축제와 같이 진주 지역 대표 축제들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축제 행사장 위험 요소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소방력 근접 배치 및 소방 현장 지휘소 운영, 소방 안전 체험 부서 운영을 통한 지역 밀착형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면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강풍과 침수에 대비하여 주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교체하거나 수리해 주시고 강풍 예상 시 테이프를 이용해 창문을 창틀에 단단히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아울러 침수 우려가 있는 장소는 미리 점검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차량 이용자는 비상시 탈출을 위한 차량용 망치 등 장비를 사전에 구입해 주시고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주차를 금지하도록 합니다. 네. 전기차 침수 시에는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즉시 전원을 끄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같이 위험한 곳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각종 매체를 통해 기상 상황을 상시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장님,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최근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하고 재난의 유형 또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주소방서는 진주시 및 여러 기관 단체와 협력하고 육상재난 대응 전문기관으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신뢰에 보답하는 안전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서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역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번 주도 한낮 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고온다습한 남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밤 최저 기온이 24도 이상을 기록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경남 지역 대부분 맑은 가운데 산청은 오전까지, 함양은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4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은 오전에 가끔씩 비 소식이 있고 세종과 광주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해가 나타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5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화창하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14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